화장 절대 안 뜸. 진짜 트러블이 안 날 것 같은 피부 같잖아요. 근데 막 비싼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굳이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쫀쫀한 피부를 유지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칼바람에 미세먼지에 온도가 이랬다 저랬다 아주 피부가 난리가 났죠. 피부도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막 탄력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가져가면 좋을 피부가 무조건 좋아지는 습관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클렌징이에요. 클렌징은 우리가 살면서 매일 하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관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침에는 꼭 약산성 클렌징 폼을 써요. 그래서 어떤 걸 쓰냐,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버블 클렌저 이거를 지금 몇 통째 쓰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답답한 기름을 걷어낸다고 뽀드득 분노의 세수를 해버리면 우리 피부 본연의 건강한 보호막까지 싹 씻겨나가 버려요. 그러면 세균과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는 피부 환경이 돼버립니다. 피부 본연의 재생의 힘, 보호의 힘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약산성 저자극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또 좋은 게 이렇게 거품 타입으로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수할 때 막 일부러 거품 안 내도 되고 물리적인 자극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좀 순하게 세안하기가 좋고 그렇다고 세정력이 약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안 후에 당기는 느낌도 훨씬 적고 지금 얘를 거의 다 써가지고 새 거를 또 오늘 드림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렇다고 꼭 이 제품을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거품 타입이 아니라면은 손으로 짜서 미리 거품을 많이 내세요. 짜자마자 얼굴에 바로 묻혀서 거품 내는 거? 이거 안 돼. 그리고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메이크업을 꼼꼼히 지울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워터 이런 것도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딥 클렌징 제품도 최대한 순한 거를 찾아서 써요. 저는 특히 클렌징 오일을 즐겨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클렌징 오일로 포인트 메이크업도 지우지만 이 모공 속에 있는 피지 노폐물 이런 블랙헤드는 같은 오일로 지워야 쏙쏙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지우면서 블랙헤드 관리도 같이 해주고 있고 게다가 이 오일은 쌀겨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블랙헤드 관리도 하지만 동시에 각질도 잘 녹여줘가지고 얘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오일로 클렌징 해주고 유화 작업도 해주고 미온수로 씻고 또 2차 클렌징 해준 다음에 다음 기초를 바르러 화장대를 가거나 아니면 머리를 말리잖아요. 그때도 저는 피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초를 바르러 갈 때는 미스트를 듬뿍 뿌리고 살짝 두드리고 가고요. 머리를 말릴 때는 미스트를 뿌리거나 아니면 토너 패드를 볼 쪽이라도 붙여줘요. 그리고 미스트는 제가 요즘 이거 너무 좋아해요.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딩 크림 미스트인데 얘가 그냥 물 타입 미스트가 아니라 안에 크림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뿌려주면은 그냥 물 타입 미스트 뿌리면은 왜 시간 지나면 금방 건조해지잖아요. 얘는 안에 크림층이 있어서 뿌리고 나서 쉽게 건조해지지 않고 저는 메이크업 전이나 후에도 진짜 잘 뿌리거든요. 메이크업 후에 뿌리면은 약간 물광 메이크업 한 것처럼 피부가 또 광채가 돌아서 예뻐요. 물 타입 미스트든 크림 타입 미스트든 각자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좀 금방 건조해지는 것보다는 보습감이 오래가는 미스트를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얘를 많이 써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 시작할 때 닦아내는 토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통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닦아내는 토너를 쓰지 말라고 하시기는 해요. 근데 또 안 닦아내면 답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피부과나 관리실에서도 이렇게 닦아내는 단계가 있어요. 대신 엄청 부드럽게 최대한 마찰이 적게 이렇게 살살 부드럽게 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민감하시는 분들은 닥토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닦아내셔야 한다 하면 최대한 피부와 그 닦아내는 면적이 강하게 마찰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 그거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시면 트러블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피부 같잖아요. 그냥 화면으로 보기에는. 근데 저는 이 피부 트러블로 고등학교 때랑 20대 초중반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우리 얼굴에 트러블이 나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피부의 각질이 제때 탈락하지 않아서 피부 턴오버 주기가 무너졌을 때, 과도한 피지, 유분량, 유수분 밸런스 무너짐 이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때 피부과에서 구매를 하고 그때부터 쓰면서 트러블 예방에 도움을 받았던 제품이 있어요. 라로슈포제 에빠클라 듀오 에센스예요. 사실 이거는 지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때는 피부과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고 이런 더마 제품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 쓰고 저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왜냐면 이 쬐깐한 게 효능이 너무 좋았어. 진짜 이렇게 소량 짜가지고 미간이라든지 나비존이라든지 코 주변, 입 주변 그런 영역에 이 적은 양으로도 넓게 잘 발려요. 근데 얘가 화학적으로 각질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성분도 들어있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잡티 케어에 도움 주는 성분이랑 유분 케어나 건강한 피부 밸런스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피부 트러블이 안 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한참 트러블로 고민이 많았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라서 트러블 고민이 많으신 분들, 트러블이 안 나는 피부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살포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트러블이 하나씩 날 때가 있어요. 뭐 호르몬의 이슈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럴 때 트러블이 기가 막히게 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스팟 진정 케어를 이제 초기에 빨리 해줍니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런 용도로 요놈이 괜찮더라고요. 트러블레스 클리어 젤 크림이에요. 울긋불긋한 애 진정 케어에 좋고 이게 안에 티틀이랑 식물 유래 성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트러블 난 자리에 이렇게 톡톡톡 얹어주면은 다음날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트러블을 최대한 안 짜야 되겠지만 진짜 불가피하게 짜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최대한 청결하고 빠르게 일단 이 알코올 수압은 집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약국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니들을 팔아요. 이렇게 바늘이 하나씩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똑 따내면은 이렇게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를 톡 튀어나온 트러블에 꼭 눌러서 깨끗한 멸균 면봉으로 이렇게 톡 짠 다음에 뭐 패치 같은 거 붙여주셔도 되고 수딩 크림이나 재생 크림 그 위에 듬뿍 얹어주고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나면은 좀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트러블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또 보습 관리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피부 따가운 그런 칼바람 불고 건조할 때 그때 노화가 확 오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진정 케어 해주면서 보습 관리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사계절 내내 피부가 말랑말랑해야 된다. 피부가 쫀쫀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각질이 나대지 않게, 뜨지 않게 보습으로 잘 잠재워주고 평소에 촉촉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칠스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저는 클래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만큼 속건조를 쉽게 잘 잡는 진짜 돈 들이지 않고 잘 잡는 방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성격이 급해서 7스킨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3스킨은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7스킨으로 피부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길을 열어주면은 이 다음에 바르는 제품이 진짜 쏙쏙 흡수돼요. 그런 용도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마녀공장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예요. 여러분 얘 진짜 요물인 게 속건조를 너무 잘 잡아줘요. 이름처럼 에센스랑 토너 두 가지 장점만 쏙쏙 들어있는데 되게 뽀얀 유백색의 고농축 제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센스를 쓰지 않아도 영양감이 진짜 깊어요. 너무 꾸덕하거나 답답하지 않아서 피부에 흡수도 정말 잘 되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는 제형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좋은 판테놀이랑 에테토인이 4:1 비율로 배합되어 있어가지고 피부 진정이랑 보습에 진짜 찐이에요. 이렇게 닥터할 때도 되게 부드럽고 이거 쓰면 에센스 단계를 스킵해도 되니까 바쁜 아침에 진짜 편해요. 무향료, 무색소라 피부에 자극이 1도 없고요. 이걸로 7스킨 귀찮으면 3스킨이라도 꼭 해보세요. 화장 절대 안 뜸, 진짜로. 덧바를수록 보습 지속력이 올라가요. 분명 토너를 발랐는데 고농축 에센스를 덧바른 것 같은 이런 광채나는 마무리감이 느껴지시나요? 속건조를 너무 잘 잡아주는 제품이라서 이 에센스 토너 한번 써보세요. 진짜 피부 삶의 질이 확 올라가요. 저는 이렇게 에센스로 피부를 말랑말랑하게 해준 다음에 보습 영양감 높은 크림으로 이렇게 코팅을 싹 해주면서 굳히기를 하는데요.
같은 라인인 이 크림이 보습막을 싹 잘 씌워주더라고요. 얘도 판텐토인이랑 액토인이 4:1 비율로 배합이 되어 있는데 완전 고보습 크림인데도 끈적이거나 겉돌지 않고 피부에 쫀쫀하게 쫙 달라붙고 200시간 동안 보습이 지속되는 완전 찐 보습 크림이에요. 제가 아까 썼던 에센스 토너로 수분기를 쫙 열어주고 이 크림으로 보습막을 씌워서 싹 닫아주면은 속건조랑 보습이 싹 잡혀서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또 요즘 같은 겨울에는 막 건조해서 가렵고 막 붉어지잖아요. 저는 온몸이 그런 편인데 얘가 독일 더마테스트 최고 수준 등급까지 받은 애여가지고 이거 막 등이랑 허벅지 건조해서 가려울 때 이거 듬뿍듬뿍 발라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에 순하고 피부를 말랑말랑 해줄 수 있는 기초 케어 제품으로 평소에 관리를 하면서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마스크팩을 해줘요. 근데 진짜 막 비싼 거 필요 없어. 올리브영 세일할 때 마스크팩 엄청 산 다음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자기 전에 마스크팩을 해줘요. 근데 주의할 점은 마스크팩을 붙이고 격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얼굴 다쳐져요. 물리적으로 얼굴에 뭔가를 붙이고 움직이면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촥촥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마스크팩 붙이면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거나 침대에 누워버려요. 진짜 이렇게 해주면 굳이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말랑말랑하고 쫀쫀한 피부를 유지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피부과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 연초에 써마지나 아니면 요즘 울써마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울써마지를 한번 받고 그 나머지는 괄사나 디바이스로 보조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괄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디바이스가 있는데 메디큐브의 부스터 프로 제품이에요. 집에 디바이스만 몇백만 원어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얘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법이 정말 간단하고 4가지 관리가 이 기기 하나에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점이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고민에 맞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근데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런 피부 시술에 비하면은 에너지가 훨씬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정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 수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피부과에서 센 거 한번 맞고 그 나머지 영역은 이런 디바이스나 괄사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또 이 제품을 좋아하는 게 기존에 내가 쓰는 기초 케어 제품을 쓰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일 잘 쓰는 거는 부스터 모드인데 이게 피부에 미세호를 일시적으로 형성을 해서 기초 제품의 유효 성분이 이렇게 쏙쏙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드가 있고 울퉁불퉁 꺼진 라인에 볼륨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로 모드, 그 다음에 윤곽과 탄력을 케어해주는 더마샵 모드, 그리고 늘어진 모공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주는 모공 탄력 케어 에어샵 모드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초 케어를 해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제품이 좀 더 깊게 흡수되도록 디바이스를 해주는 거, 그게 저하고 되게 잘 맞더라고요. 피부과 시술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디바이스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니면 중요한 날이 있는 전날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좀 케바케이긴 할 텐데 저는 먹는 것도 피부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전 관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독 주스를 아침에 먹고 있는데 확실히 피부가 맑아지고 건강하게 뽀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먹을 땐 모르는데 먹다가 안 먹으면 확 칙칙한 느낌이 들어. 아무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먹고 해독 주스 먹는 거, 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콜라겐이 또 잘 맞더라고요. 꼭 이 브랜드를 드셔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비건어리 달바꺼 샤인머스켓 맛 콜라겐을 되게 잘 먹었고 이번에는 세노비스에서 콜라겐 비타민 젤리가 나왔는데 얘도 맛있더라고요.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랑 비타민 셀레뮴 아연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아무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피부를 위해서 해독 주스랑 콜라겐은 아주 몇 년째 꾸준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에 마스크팩도 이틀에 한 번꼴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손이랑 발에도 팩을 합니다.
아니 30대 후반이 되니까 손발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이게 로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그 경지에 도달했어. 그래서 저는 그냥 쿠팡에서 풋 마스크, 뭐 핸드 마스크 이렇게 검색해서 그냥 막 여러 개를 사는데 얼굴 마스크하고 누워있을 때 손이랑 발도 다 해버려요. 그냥 완전 무장을 해서 침대에 좀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은 뭐 얼굴도 뽀얘지지만 손발도 이렇게 뽀얗게 수분감, 영양감 차오른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단점은 손 마스크를 하게 되면 핸드폰을 못 써서 그 점이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냥 디지털 디톡스 한다 생각하고 마스크를 하면은 나름 힐링이 된답니다. 30대 중반부터는 전 손발에도 마스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몇 년 뒤에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보습도 꼭 하셔라고 제가 예전에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잘 쓰는 제품은 더마비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 오일이에요. 저는 그냥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바르는 게 제일 덜 귀찮고 그리고 보습감도 훨씬 오래가고 또 얘가 좋은 게 오일이라고 해서 너무 미끄럽지도 않고 적당히 산뜻하면서 깔끔한 그런 오일이라서 사계절 내내 바를 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생복숭아 향? 진짜 인위적이지 않은 복숭아 향이 나서 좋아요. 꾸준히 몇 년째, 몇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라 가지고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은밀한 취미 중에 하나가 약국 쇼핑하는 건데요. 제가 너무 잘 쓰는 약국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처럼 입술 염증 잘 생기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특히 이 구각에 입술 구각염이 되게 잘 생기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술이 좀 잘 찢어져서 가끔 겨울철에는 이렇게 피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입술이 잘 갈라지고 짓무르고 염증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 약국에서 큐립 있는지 물어보고 한번 구매해보세요. 얘가 입술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 향균 성분, 그리고 입술 피부 재생 성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립밤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립밤에 섞어서 발라주거나 아니면 염증 심한 부분은 이렇게 바로 떠서 이렇게 톡톡톡 얹어줘요. 입술이 너무 건조하고 염증도 잘 생기신다 하면은 요거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비판텐 연고, 이거는 제가 몇 년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구비하지 않으면 손 떨리고 불안한 약국템 중 하나예요. 이건 보통 아기들 습진이나 기저귀 발진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얘가 스테로이드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방부제도 없고 색소, 향료도 없는 그런 순한 성분의 연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피부염이 올라왔거나 아니면 햇빛을 너무 많이 봤어. 막 피부가 좀 뜨거워졌어.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연고는 쓰기가 두렵다 하면은 이제 병원 가기 전에 급하게라도 이 연고를 발라주면 좀 가라앉아서 약간 저만의 호랑이 연고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연고기 때문에 정말 꾸덕하고 막 발림성이 그렇게 좋진 못해요. 단점은 이 라놀린 냄새, 이 원료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몇 년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피부가 아프고 뒤집어졌을 때는 이 냄새고 뭐고 그러니까 효능이 좋으면 장땡이기 때문에 이 연고들은 떨어지지 않게 약국에서 구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 무조건 피부가 좋아지는 저의 습관들과 또 제품 추천까지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려나요? 앞으로도 이런 쉬운 꿀팁들을 많이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감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먹고 촬영해서 약간 몽롱하기는 한데 여러분은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아셨죠? 재밌게 보셨다면 조떼꾸알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